저는 생물학교 교사 임경애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아이디가 잘못 공지되는 바람에 조금, 네, 초반에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먼저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지체되면 좀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디자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포럼 기독교 대안학교 마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디자인 연구소는 네, 박수 감사합니다. 수업 디자인 연구소는 교사들의 수업 성장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온라인 포럼은 연구소 내에 기독교 학교 교사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포럼을 통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 분의 발제자의 발표를 들은 후 자유 질의 및 토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제 중에 궁금하신 질문이나 의견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마지막에 자유 토의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의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김현수 수장님 먼저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먼저 별무리 학교 1330 프로젝트 이상참 별무리 학교 교장 선생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다음 기독교 대안학교의 마을 연계 교육과정에는 김현섭 수업 디자인 연구소 소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학교 마을을 만나다 정승민 소명학교 부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럼 먼저 이상찬 별무리학교 교장 선생님이 별무리학교 1330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바쁜 시간에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그 화면 공유 권한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뭐랄까, 미래교육,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이, 바라봐야 할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논의가 정말 그 여러 기독 대안학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나아가 국립학교까지도 좀 발전할 수 있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해서 탄생될까요? 근대적인 학교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어, 많은 어떤 그 산업 인력으로서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학교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뭔가 새로운 가치나 또 새로운 세상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학교들이 새롭게 얘기될 필요들을 곳곳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이건 우리 학교 현장 자체건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고 그러한 새로운 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배움이 필요한 곳으로 학교의 탄생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제할 때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들, 특별히 오늘 포커싱이 좀 맞추어져 있는 기독 대안학교들은 이러한 그 가치와 새로운 배움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영역을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세 가지 어떤 담론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인간론. 두 번째, 그러한 사람이 지식을 어떻게 배울 수 있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론.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존재론이 어떤 교육적 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 과정은 인간론, 인식론, 존재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한 학교를 생각할 때 별무리 학교, 예, 별무리 학교의 그 교육 목적에 있어서 우리 학교의 어떤 인간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처럼 살려는 것이 인간론의 핵심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뭐랄까, 기독교적인 어떤 인간론이 요즘 아이들에게 어떨까요? 매력적일까요? 따라가고 싶을까요? 음, 저희 학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고 싶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을 작정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사실 아이들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학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인간에 대한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학생들에 대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일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어,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기독교적인 인간론은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인가? 그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엔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어, 뭐랄까 지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고대 때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인간론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놓고 볼 때 수천 년 동안 약간 스콜라 철학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동굴에 갇혀 있고 사람이 보는 건 저 뒤에 불빛에 비추어진 그림자, 동굴 벽에 비추어진 그림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실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실제는 바로 동굴에 있는 저 실제 사물도 아니고 동굴 밖에 있는 저 트루 리얼리티가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어, 폴라 철학의 어, 헬라 철학의 어떤 핵심들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인류의 역사를 움직였고 성경에도 이 철학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어떤 뭐랄까 이원론적 형이상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까지 넘어오면서 어떤 니체가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대하여 정말 망치를 들고 그걸 깨버린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부수고 어떻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 어떤 거룩한 것,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세상의 뿌리박은 삶과 실제가 어, 형이상학적인 것과도 연결될 때 그게 진정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인간론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어떤 수많은 철학적 사상들이 막 반복되면서 현재 해체론에 이르기까지 가야트리 스피박이나 들레즈나 라캉이나 독일과 프랑스에 있는 수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론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거나 혹은 기독교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거나 기독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론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많이 지체되어 있다는 생각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독교 학교들이 갖는 어떤 한계점은 명백한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과연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관한 것인지 교육이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고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 인식론은 어떤가요? 교사는 논리적인 지식을 아주 뭐랄까 체계적으로 배워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가면 갈수록 직관적인 아이들이고 감성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지식도 여러 면에서 뭐랄까 기독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무리 학교의 인식론은 우리가 배우는 이 지식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과목들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일반 은총으로서의 교과목들을 이야기하고 그 교과목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야 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인식론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인식론 하면 교육학적으로 학문 중심주의나 인간 중심주의가 대립하게 됐고 교육이냐 교화냐 혹은 주입직이냐 학습자 주도적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이제는 가르침은 종말을 맞았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챗 GPT라든지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치려 하면 안 된다. 그냥 아이들이 찾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에 교사들이 내가 가르칠 게 있으니 혹은 너희들이 꼭 인식해야 할 어떤 것이 있으니 그걸 좀 배우렴 하고 접근한다면 어려움이 있겠다. 결국은 찾아 배울 수 있는 지식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못 배운다는 거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일단 감정이 움직이는 곳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리카스톨라 이야기라는 책에 아이들의 지식의 문을 여는 것은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뇌과학의 그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감정이 동하지 않은 것을 갖고 요즘 아이들한테 배우라고 하면 그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요즘 가장 많이 쉽게 배움을 얻는 곳이 바로 유튜브예요. 기타를 처음 배운 아이가 기타를 어떻게 배울지를 설명하는 이 유튜브인데 이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이 조회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냥 띵 튕겨요. 5번 줄을 튕기고 이 소리에 맞게 맞추세요. 그냥 말도 안 합니다. 띵띵띵띵 6번 튕겨져요. 그리고 동영상이 끝나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필요한 거 그냥 뭐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 어, 그냥 막 찾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기의 마음이 움직인 곳에서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했던 여러 프로젝트들 중에 엔지니어링이건 모델링이건 피지컬 컴퓨팅이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없는 혹은 아이들의 동기를 부여해주지 못하는 학습들이 얼마나 그 진부하고 반대로 아이들의 마음이 혹은 그 학습의 대상자들이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방송 3사에서 정말 이 촉각 명화전을 취재를 했고 뉴스로 다루었는데 3D 모델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3D 모델링의 기술이 시각장애인들이 그림을 만져보고 그것을 익히면서 아름다움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특별히 중간에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눈으로 봤고 너무 아름답게 느꼈던 그림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다시 만질 수 있다니 하면서 감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형태의 가르침으로 가능할 수 있었을지를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느 시점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배우고 실제로 그게 소셜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존재론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는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그 우리가 배운 그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으로 교육과정상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못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치를 못 느낀다라는 거죠. 프로이트와 아들러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옛날에 이러이러한 상처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도착증이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어떤 습관이 남아있는 거야. 라는 형태의 어떤 프로이디스의 해석이라면 아들러는 목적론적인 거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투영해서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선택하고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서 너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할지 생각이 되는 거죠. 세 가지 관점에 있어서 여러 고민을 하면서 저희 학교는 이런 결정들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배움 전문가로 자라게 선생님께 의지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찾아 배울 수 있고 수많은 지식들이 수많은 멘토들이 또 수많은 지식을 내포하고 있는 세상들이 너희들에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배움 전문가로 자라게 하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으로 그 어떤 자세에 하는지 가르치고 책 속에서 시작해서 삶 속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고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강화하면서 그럴 수 있는지 또 학생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사들의 결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 배우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변혁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을 그 삶으로 초대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렇게 한 결과에 대하여 힘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주는 empower라는 요 invite, nurture, empower라는 요 세 가지 단계를 갖고 학생들을 독려하는 거죠.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별무리 학교는 별무리 마을 안에 있는 그런 학교로서 정말 마을 교육 공동체로 역할을 하기에 참 최적화된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마을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마을과 함께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고 진짜 삶 속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별무리 학교는 애초에 그 매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 매점을 반대하는 부모들과 교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매점 협동조합이라는 논문을 쓰고 그 논문에 대해 그 다음 후배가 절차를 만들고 여러 가지 리서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학교를 설득해서 어, 이렇게 벌크비라는 매점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건강한 경제 문화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배고픔을 해소하며 자발적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점 협동조합을 하겠다. 협동조합 형태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결국 학교 요청에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보았더니 정말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엄청난 것들을 배우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부를 투합하고 그 부를 어떻게 또 서로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들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학교도 여러모로 같이 공부하면서 해봤더니 학교와 마을과 공동체를 잇는 그런 예들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 지역의 이카스톨라는 바스크어로 학교란 뜻이에요. 그 바스크 민족이 스페인에서 소수민족으로 어떻게 생존하고 그 언어를 어떻게 지켜내고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스페인 중앙정부에 항거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이야기의 핵심에 협동조합이 있었고 학교와 마을과 조합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들을 발견했고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별물학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머물 수 있는 학사관을
4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짓고 있고, 졸업생이라면 언제든지 와서 학교 식당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후배들을 위하여 수업을 개설하거나 자기의 전문 영역을 갭이어나 휴학하는 과정에 학생들에게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학생들이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미래형 교육 공간을 만들어서 마을과 학교가 학생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요. 카페와 도서관과 매점이 연결된 이런 미래형 교육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어떤 공부들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시 갖추고, 어떤 2층의 유휴 공간이나 야외 공연장을 갖춘 이런 곳으로서 새로운 미래형 교육 공간을 올해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별무리 학교는 이 프로젝트를 1330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학년이 되는 13살부터 졸업한 이후 30세까지 언제든지 그들이 함께 별무리 교육공동체라는 이 학교와 마을 안에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정말 힘있게 성장할 수 있는 별무리 학교 10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마을도 13억을 출연했고 학교도 13억을 출연해서 약 26억의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이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을 함께 축적하고 그 불을 어떤 탐욕적으로 축적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그렇게 연습해 본 결과들을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어, 창업도 해보고 또 망해보기도 하고 지자체의 여러 좋은 조건들을 제안서를 써서 그곳에 응해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실험실들을 이곳저곳에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저 마을과 학교와 별무리 교육공동체 졸업생들, 학부모들이 분절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미래형 교육공간을 중심으로 포용과 비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고 날아오르자라는 주제로 13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육이 어, 뭐랄까 여러 면에서 이 세상을 부양하고 이 세상에 어떤 뭐랄까 미랄로서 학생들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무리 학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